오늘은 지난달 투자업계에서 헐리우드 A리스트 스타들과 스타벅스 전 최고 경영자가 투자를 해서 관심을 이끌었던 스웨덴에 기반을 두고 오트밀크를 제조 판매하는 오트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투자에 참여한 미국 연예계 스타로는 오프라 윈프리, 나탈리 포트만, 미국 최고의 힙합 래퍼인 제이지, 이 사람이 이끄는 연예 기획사 록네이션이 이 투자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있게 만든 전 스타벅스 회장이었고 CEO였던 하워드 숄츠도 개인 투자자로 이 오트리의 투자에 참여를 했죠. 이 투자 라운드는 글로벌 프라이빗 에퀴티 펌 중에서 가장 큰 AUM을 가진 블랙스톤이 리딩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이끌었죠. 또한 라보 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와 오킬라 캐피털 투자회사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200 밀리언 2,4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오트리의 지분을 10% 확보를 했죠. 이번 투자와 더불어 오트리의 회사 가치가 재평가되었는데 2 빌리언 2조 4천억 원의 가치의 회사가 되었죠. 이번 투자는 골드만삭스가 자문을 했고 이 투자금은 오트리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의 생산 및 유통을 늘리고 상품 다각화를 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오트리는 향후 12, 18개월 후 미국이나 영국 퍼블릭 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또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부터의 인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번 투자를 통해 오트리는 골드만삭스나 블랙스톤 그룹과 같은 글로벌 투자 및 자문 업계에서 1위 기업들과 라인업했고 또한 스타벅스 최고 경영인 그리고 헐리우드 유명 연예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12, 18개월 후 성공적인 엑싯을 그리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트리는 스웨덴의 리서치로 유명한 룬 유니버시티의 한 실험실에서 시작되죠. 이 대학의 식품 응용 화학 교수였던 리카드 아우스트는 스웨덴의 풍부한 귀리를 이용해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인 락토스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트를 이용한 영양가 있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 효소 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성공시켜서 오트 효소 분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죠. 이렇게 오트밀크는 처음으로 리카드 아우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1994년에는 오트리라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오트밀크를 처음으로 제조하고 상업화합니다. 하지만 1994년부터 2012년 새로운 CEO가 오기 전까지는 18년 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스웨덴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죠. 오트리 이사회에서는 이 회사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 CEO를 찾고 있었고 스웨덴에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로 뛰어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토니 피터슨을 CEO로 2012년에 영입을 합니다. 토니 피터슨은 시리얼 안트레프뉴어로서 오트리 CEO를 맡기 전에 1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을 했죠. 또한 이분은 일본계 어머니와 스웨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half Japanese, half Swedish이어서 주로 일본 라이프스타일을 스웨덴에 들여오는 비즈니스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일본 이자카야를 스웨덴에 들여오기도 했고 프리미엄 다이닝 경험을 위한 고품격의 수공 테이블웨어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 5년간의 안식년을 갖고자 가족과 함께 스웨덴을 떠나 코스타리카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곳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을 했고 앞으로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물 대체 음료를 만드는 오트리의 CEO를 맡게 되죠. 토니 피터슨이 2012년에 CEO로 영입되기 전 20년 가까이 크나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회사가 토니 피터슨이 들어온 이후 혁신적인 브랜딩과 스마트한 마케팅에 성공을 하면서 빠른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에 매출이 불과 20 밀리언에 불과했던 회사가 2019년에는 200 밀리언의 매출을 올리면서 7년 만에 10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성공 뒤에는 빼놓을 수 없는 오트리의 두 명의 인물이 있죠. 존 스쿨크래프트와 마이크 메서 스미스로서
광고와 마케팅에서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존 스쿨크래프트는 오틀리의 Chief Creative Director로서 토니 피터슨과는 15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해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진부하고 매력 없었던 오틀리의 브랜드를 재수립하도록 토니는 존에게 위임을 합니다. 존 스쿨크래프트는 아카데믹 리서치에 기반을 둔 진부하고 따분한 오틀리의 브랜드를 로고며 모든 광고 문구, 패키지 등등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홍보 또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하면서 따분한 식품회사의 이미지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브랜드로 변형시키죠. 존 스쿨크래프트는 또한 광고 전문가로서 마케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부식시키는 부서라고 생각했고 오틀리에서는 마케팅 부서를 모두 없애버리고 오로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감하고 도전적인 광고는 스웨덴 낙농업계의 라비를 불편하게 했고 스웨덴 낙농업계는 이 두 가지 광고를 문제 삼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틀리를 향해 소송을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응해서 오히려 오틀리는 172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문서를 오틀리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대중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죠. 또한 오틀리 회사 측은 자기들의 광고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It's like a milk but made for humans. 즉 카우밀크는 베이비 카우를 위한 것이지만 오트밀크는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음료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 문구는 오틀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에 관련된 노래도 만들고 CEO를 앞세워 귀리밭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광고를 찍게 하죠. Wow! Wow! No cow! 또한 소송의 문제가 되었던 문구를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방팔방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스웨덴 낙농업계 소송으로 인해 오틀리는 하룻밤에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고 오틀리의 매출이 스웨덴에서 45%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한 거래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고 별난 문구로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프레이즈를 이용해 많은 아웃 오브 홈, 즉 옥외 광고를 했고 상품 광고가 아닌 유머와 재미를 겸한 스토리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관심을 끄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마케팅 전략에 뛰어난 오틀리의 미국 지사장 마이크 메서 스미스라는 분인데요. 오틀리는 토니 피터슨이 CEO를 맡은 지 4년 후인 2016년 말에 미국 시장 진출을 하죠. 2016년 미국 시장 진출은 전략적으로 시기가 잘 맞는 시점이었어요. 2016년은 로아스를 추구하는 젊은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었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지구의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브랜드를 추구하는 삶이 트렌디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물 대체 식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스웨덴의 오틀리라는 알려지지 않는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미국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또한 스웨덴과 달리 미국에서는 오트밀크 소비층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한 마이크 메서 스미스는 오틀리의 바리스타 에디션을 가지고 뉴욕의 Third Wave 하이엔드 커피숍의 바리스타들에게 제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오트밀크는 커피 맛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상적이었고 또한 커피숍은 소비자들이 바리스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소개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판단을 했죠. 오틀리 바리스타 버전은 특히 스티밍이 잘 돼서 거품이 잘 나고 향도 좋기 때문에 뉴욕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소비자들에게 라떼와 카푸치노에 들어가는 카우밀크 대신 오틀리의 오트밀크를 추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물 대체 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디한 젊은 소비자들층 사이에서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고 경쟁이 치열한 뉴욕 카페 업계에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으로 공급이 수요를 미쳐 따라가지 못해서 솔드아웃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평소 더즌 케이스가 50불 가격이었는데 4배가 더 비싼 200불이 넘는 가격에 애마존에서 팔리곤 했답니다. 2017년 1월만 해도 오틀리 제품을 사용하는 커피숍은 12개에 불과했지만 2017년 말에는
1000개 이상의 커피숍이 사용을 했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 말에는 미국에서 7천여 개의 커피숍과 5,000개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20개국에 5만 개의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20년 가까이 스웨덴에서도 인기를 얻지 못했던 브랜드가 2012년 토니 피터슨이 CEO로 오면서 토니 팀은 오트밀크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브랜딩과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이 오트밀크에 옵세스된 사람들하며 헐리우드 스타들의 사랑까지 엄청난 수요로 없어서 못 파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죠. 오트리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메시지와 함께 혁신적인 패키징이며 대담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들,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의 스마트한 진출 전략까지 리더십과 팀워크가 만들어낸 마케팅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트리의 12-18개월 후에 IPO 이야기가 들리는 상황에서 기존의 식물 대체 식품으로 성공적인 IPO를 한 비욘드 밋을 잠깐 언급할까 해요. 비욘드 밋은 식물 대체 식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IPO를 간 케이스고 오트리가 곧 IPO를 간다면 이 섹터에서는 두 번째가 됩니다. 비욘드 밋도 IPO 가기 전에 슬랩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에 참여를 했죠.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유명해졌고 이후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한 여러 헐리우드 배우며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 투자에 참여를 했죠. 2019년 5월 2일에 나스닥에 리스팅이 되었는데 이날 IPO 어퍼링 프라이스와 비교해서 당일에 무려 163%가 올라간 가격에 프라이스가 마감되었죠. 현재도 시장에서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보면 각각의 인더스트리 디스럽터로 퍼블릭 시장에 데뷔를 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우버보다도 월등히 높은 26배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12개월 후 오트리의 행보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